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이 오는 11월 9일이면 집권한 지 2년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가 퇴임 이후에 머물 사저를 경호하기 위한 사저 주변의 대통령 경호실 경호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 22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문재인의 하산길도 이제는 멀지 않은 것입니다. 2년 반 전 문재인이 집권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이 정말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은 질식감을 느끼셨습니까? 이 5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야 되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가면서 5년을 버텨야 된다라는 동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재인의 사저 예산 뉴스를 들으면서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의 사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부엉이 바위에 2번 가봤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순전히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하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 노무현은 투신하기 전에 그 부엉이바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을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그 봉하마을의 넓은 평야, 그 평야가 끝나는 곳에 있는 노무현의 운박집이 있었던 야산, 노무현의 사저, 이런 것들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항상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업보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업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저지른 죄과가 현재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 노무현의 사저는 한때는 굉장히 노무현에게 행복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손녀를 태우면서 한 사람의 농부로서 퇴임 후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리농법이라는 것을 또 한번 실현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족적과 사진이 봉하마을 노무현 기념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그에게 행복의 공간이었던 사저가 왜 어느 날 지옥으로 변했으며 권양숙 여사와 지독한 부부싸움, 그리고 멘붕, 노무현의 멘붕, 글을 쓸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유서에 적은 대로. 사저가 행복의 공간에서 지옥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업보 때문이었습니다. 절반은 그 자신 몰래 권양순 여사와 그의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받았던 640만 달러 쇼크. 나머지 절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국민이 선출해준 대통령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한국 사회의 혼란과 역사 부정 정체성에 관한 파괴, 한미동맹의 위기, 극렬 좌파에 대한 방치, 품격과 품위의 추락, 권위의 실종,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절반, 또 합쳐져서 그런 비극이 업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문재인은 업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은 2년 반을 보내야 하는가? 그가
지난 2년 반 동안 뿌려놓은 업보의 씨앗은 무엇인가? 그가 만약에 양산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의 양산 사저가 제2의 노무현 사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9개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문재인이 고쳐야 될 리스트입니다. 문재인의 반성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오기를 버리고 완전히 1년에 한 번 기자회견을 하는 불통 대통령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조국 사태에서 나타났던 철저한 국민에 대한 무시, 불통. 두 번째, 자유민주 정체성의 질식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질식하고 있는 자유민주 정체성을 빨리 숨통을 열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광화문 연설에서 외친 것처럼 문재인의 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신영복서부터 조국까지 7명. 자, 그런데 반공의 희생과 공산주의에 대한 영원한 경계, 이런 걸로 버텨나가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 정체성을 함몰시킨 것을 빨리 후회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 평화쇼로 진실을 호도한 것. 네 번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치한 것. 문재인의 평화쇼,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모든 것이 다 노무현이 좋아했던 노래 허공처럼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문재인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이 문재인에 대해서, 김정은의 졸개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했던 험악한 말들, 삶은 소대가리, 개가 짖는다, 오지랖,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에 대한 김정은이의 험악한 발언, 이뿐입니까?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붉은 악마들이 평양에서 받았던 끔찍했던 홀대와 압박, 이런 것들은 문재인의 평화쇼가 얼마나 정말이지 허약한 모래성이 되어 파도에 휩쓸려 내려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위중한 위협이 아니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남한의 일반 재래식 미사일을 동급에 놓고 비교하는 무지몽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 회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북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자, 이것은 독일식의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흡수 통일을 만천하에 포기한다고 선언을 한 문재인, 그리고 군사 합의서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자, 이런 것들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깨부신 것, 각종 위헌 행위. 여섯 번째, 법질서 붕괴를 방관한 것.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라 민노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일곱 번째, 원전 산업의 비명.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상실한 원전 산업의 비명이 문재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경제 추락. 2%도 못 되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2%에서 많이 떨어진 1.1%대 중반,
이런 식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의 정치적인 형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아래였습니다. 이념에서도 부실하고 경제의 능력에서도 무능한 이것도 이 경제는 특히 중요한 업보가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춥게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9번째, 무리한 정권 연장 기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룰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무리하게 좌파 연합을 만들어서 이해찬이가 말한 20년 집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권 연장의 기도.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만 뽑은 것이 벌써 9개입니다. 리스트를 자세하게 꼽자면 20개, 30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업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업보를 피하려면 양산 사저가 평온한 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남은 2년 반 동안 뼈를 깎는 반성과 후회와 사죄와 변신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